화창한데 인사를 못해 행주지만 입에 물고 입만 차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내 아리랑 고개로. 네, 안녕하세요. 밀양에 처음 왔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 아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예쁘게 잘 봐주세요. 오늘 우리 장 교수님께서 이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 밀양 아리랑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서리랑 아리랑 내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밀양에 왔습니다.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건 천안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천안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밀양에 처음 왔는데요. 진짜 좋네요. 자연하고 어우러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옛날부터 제가 또 이 밀양 아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밀양 아리랑은 진짜 밀양 아리랑은 아니었고요. 혹시 밀양 머슴 아리랑이라고 혹시 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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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봐주세요.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네, 그거는 밀양항에선 전혀 안 쳐주나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노래에 꽂혔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아무리 제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고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십 년 전에 제가 오늘 이 밀양에 오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방금 불러드렸던 노래는요, 밀양 아리랑은 아니고 밀양 머슴 아리랑이라고 해서 대중가요로 만든 거고요. 한규철이 1983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누가 작사를 했냐면요, 박승인.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오죠.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누구냐면 배우 박용화 씨예요. 고 박용화. 그래서 그 박용화 씨의 아버지인 박승인 씨가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냐면 송창식 씨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반 중에 송창식이 불렀던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 밀양 머슴 아리랑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밀양 아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밀양 아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제가 밀양 사람들 앞에 두고 밀양 아리랑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왠지 자격 상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옛날 밀양 아리랑 이전의 아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생각나는 아리랑 뭐가 있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아리랑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게 사실은요 1926년에 나왔거든요. 나운규가 만들어서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만들어졌던 아리랑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리랑이 없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아리랑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정말 아주 옛날 아리랑 1880년대까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1880년대에는 어떤 아리랑이 있었고 그 아리랑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러시아 갔다가 독일에서 녹음된 아리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아리랑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썼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아리랑은요. 유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926년 당시. 유행했을 것 같아요? 네,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잡지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밥 집는 어멈도 아리랑, 빨래하는 어멈도 아리랑, 그 다음에 아이도 아리랑,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리랑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영화 아리랑이 유행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여학생이 음악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악 시간에 배운 창가를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창가를 한다라는 것이 하도 아리랑 하니까 아리랑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실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1880년대에 아리랑이 한 번 더 처음 인기를 얻었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헐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머 헐버트. 이분이 혹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셨나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의 양아버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양아버지가 요셉 스탠슨이었거든요. 이분의 실제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호머 헐버트예요. 그런데 이 호머 헐버트가요 1896년에 아리랑의 악보를 잡지에다가 실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악보 그대로 불러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배 띄워라 문경새채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요? 들어본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바로 호머 헐버트가 체부했던 그 아리랑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머 헐버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이분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고종 측근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도 해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라고 고종에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만나주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하고 이야기가 끝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 돌아왔는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 지리서 3인 필지 한국어로요. 세계 지리서를 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세계 지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 안중근 의사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외국인이 바로 호머 헐버트다 라고 말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인데요. 1907년에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방당했다가 언제 오시냐면 광복 이후에 1949년에 다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에 이분이 묻혀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여로 호머 헐버트의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방금 제가 잠깐 불러드렸던 그 호머 헐버트가 체부한 아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인의 밥과 같은 음악이다. 그리고 궁궐에서도 부른다. 그리고 그 어떤 서양의 시에도 뒤지지 않는 시적 정서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다. 그리고 절이 무한히 길어서 얼마든지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다 라고 얘기를 그때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1896년대 이때에 아리랑이 이미 나왔다면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까? 그래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요. 거기 제가 자료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1894년에 5월 31일 유비노치 신문이죠. 거기에 조선의 유행료라고 해서 실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사가 뭐가 되었냐면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인 등살에 나는 못 살아. 그리고 후렴이 아라랑 아라랑 아라리오 아라랑 아우르손 아라리오가 나와요. 아리랑인 거죠. 아리랑이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게다가 이 노래에는 외인의 어떤 등살에 못 살겠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선의 유행료라고 얘기를 했고 산간벽지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솔직히 정말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자료가 나옵니다. 신찬 조선 회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전을 봐야 되는데 그 사전에 노래 가짜가 적혀 있어요. 그 노래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 재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인 등살에 나는 못 살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가 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90년대에 아리랑이 유행을 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미국에 2014년에 연구년을 받아서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AAA라고 미국 인류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아리랑 음반을 수집하는 선생님, 정찬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랑 이렇게 막 친분이 막 있거나 저랑 굉장히 막 이렇게 친한 분은 아니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라는 걸 듣고 저한테 뭐라고 메일을 보내셨냐면 그 워싱턴에 가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우리나라 노래 악보 1890년대 악보가 있다. 그러니 나보고 저보고 네가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사람을 만나서 그 악보를 받아와라.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갑자기 제가 멍친 거예요. 저보고 악보를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악보를 서양 악보로 그려갖고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 거니까 주시오 할 수 있지만 서양인이 우리나라 노래를 악보로 그린 건데 저보고 그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웃기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또 연락을 막 했어요. 해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인데 혹시 그 악보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정말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차마 그 악보 주세요 라는 말은 안 떨어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우리나라 그 아리랑을 위시한 옛날 노래 악보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전시를 하면 좀 빌려주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좀 보시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창관 선생님이라는 분과 바로 그냥 연결을 해드리고 말았었는데요. 이게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1896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요. 아리랑을 위시해서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러한 노래들을 녹음을 했거든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2006년도에 책에다 쓸 때는 아마 이들이 미국에 건너간 이주 노동자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갑신정변 이전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에요. 근데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면 왠지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생들 중에 한 6명이 미국으로 요코하마를 통해서 저 미국으로 갑니다.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갔냐면 하워드 대학교를 가요.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서광범이라는 미주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사관님도 우리나라 대사관이라는 곳이 1890년대에 어땠을까요? 막 대단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삶도 어렵고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무일푼의 그 유학생들을 돌봐줍니다.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문에서 그걸 누가 찾아냈냐면 프로바인 교수라는 분이 메릴랜드 대학교에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쑥대머리를 듣고 반해버려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군대를 아예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노래랑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한국 음악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뭘 찾아냈냐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원통형 음반,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원통으로 생긴 음반인데 에디슨 음반이라고도 해요. 그 음반에 한국인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한국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 당시에도 본인 연구소가 형설지공이라고 할 때 그 형설연구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국 음악을 연구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6개의 원통 음반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누군지 알아냈어요. 안정식, 이희철. 이 사람들은 바로 일본에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미국으로 온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로 아리랑이 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아리랑의 모습이 하나 남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 악보를 또 누가 만드냐면
애나 스미스라는 사람이 악보를 만드는데 이들의 목소리는 그럼 누가 녹음을 했느냐? 플래처 여사라는 분이 녹음을 해요. 근데 이 플래처 여사가 어떤 분이냐면 프로바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기에다가 하나하나 자신의 일들을 기록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한국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이 녹음이. 그리고 워낙은 원주민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어서 원주민의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인의 목소리도 녹음하게 되면서 우리가 1896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소리로 아리랑을 이렇게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창기 아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요, 아리랑이 또 발견돼요. 근데 이 독일에서 발견된 아리랑이 언제 녹음이 됐냐면 1916년에서 1917년까지 해서 녹음이 됐던 아리랑인데요. 이 아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14년에 미국에 있으면서 사진을 먼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1916년, 1917년 독일에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뭔가 궁금했죠. 누구냐면 러시아 군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군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랄름 데겐이라는 음성 언어학자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아리랑도 남고요.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뭐 수수께끼 모두 남아있냐면 하나, 둘, 서희, 너희. 그래서 숫자, 수수께끼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45개가 넘는 그런 기록문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누군가를 찾아서 또 이게 다큐로 찍은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갔냐면 저하고도 또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있는 하림 씨, 가수 하림 씨 아시죠? 그분이 그 독일 포로들의 그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가 나오죠. 연해주에 가고 러시아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탄압에 쫓기듯이 못 이겨서 연해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후손인 거죠. 즉 그들이 불렀던 1916년, 1917년에 녹음한 아리랑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아리랑이 아니라 1890년대에 유행했던 아리랑이 연해주에 갔다가 연해주에서 다시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그리고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은 김홍준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1살에 러시아군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본인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군대를 딱 했는데 다시 제대하자마자 6개월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다시 징집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나갔다가 그 당시 27살의 나이에 독일군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온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얘기를 해줘요. 본인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복남이라는 아들과 샛별이라는 딸이 있다. 되게 거기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저 연해주에서 러시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 독일군 포로 그 너무나 기구한 삶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 전쟁 이후에 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 포로들이 다 러시아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일부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노역만 하다가 삶을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아까 음악 사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특히 대중음악의 역사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아리랑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한국 음악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동요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창기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 아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890년대, 1880년대 이미 1차 아리랑의 유행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리랑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1926년에 나왔던 그 나온규 아리랑을 부르는 거고 밀양 아리랑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음반으로 아마 발견된 것은 1926년에 대구 기생 김금하가 녹음했던 것이 아마 가장 처음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반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 작가의 명창으로 알려진 박춘재라는 분이 그 장고 반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반에 실렸는데 1926년에 밀양 아리랑이 음반에 실렸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아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 가요에 밀양 아리랑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 밀양 아리랑이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저 만주나 러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광복군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로 불렸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사에 보시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오하고 강복궁 아리랑 불러나 보세 하고 여기 강복군 갔다고 전해달라. 그 다음에 3천만 가슴에 광풍이 분다. 지금의 어떤 현실 인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리랑 곡에서 북소리 둥둥 나더니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펄펄 날려요. 그건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군 아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노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학규라는 광복궁 제3지대장이 만들어서 부르다가 점차 널리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1943년에 광복 군가집에 실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서 그 초창기 아리랑의 흔적들 그리고 밀양 아리랑이 그 독립운동 가요로 불리게 된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은 아리랑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리랑을 특히 밀양 아리랑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원형을 잘 보존하는 거.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전통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전통이었던 것이 있나요? 아닐 거예요. 전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향유한다면 그건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만들어진 전통이지만 그거는 시간과 그리고 대중이 얼마나 그거를 원하고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아리랑이라고 해가지고 원형을 보존한다라고 했을 때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통이 그래요. 그거를 보존한다라고만 하게 되면 박물관의 박제가 돼요. 박물관의 박제가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것을 부르고 무언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변형을 해야 돼요. 원형을 살리되 원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창조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전통을 살리는 거고 전통을 현재화하는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양 아리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밀양 아리랑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그거를 재창조해서 현대적으로도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아까 저 다음에 공연을 보여주시는 아리랑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이라고 밀양 아리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재창조 작업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어떤 DNA가 묻어나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저 여기 이제 밀양에 오늘 처음 왔는데 진짜 여기 여러 군데 아침부터 제 좋은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봤었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 지역과 제가 뭐 다른 지역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차별화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과 어우러져요. 이거는 굉장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아마 앞으로의 시대는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잠깐 빌려온 거래요. 잠깐 빌려온 그것을 잘 우리가 꾸미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 후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좀 초기 아리랑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제자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밀양 아리랑 열심히 보존해 주시고 열심히 다시 재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밀양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선 날 꽃본 듯이 날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허허 저놈들 보구래 이 바쁜 철에 어찌 그리 밀랑아리랑을 척석스럽게 부르고 다니노. 밀랑아리랑은 신명나고 힘차게 불러야만이 제대로 부르는 것이요. 자,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소. 장난님이 화장난데 인사를 못해 행주지만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내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밀랑아리랑은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만이 제대로 부르는 것이요. 자, 올해도 태풍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농사 지읍시다. 아이고야. 아이고 그나저나 꼭대기. 아이고 예. 아이고 딸내미 이제 시집 보내야 되겠어. 얼굴이 밭꽃같이 활짝 피어서 그래. 그래. 참나요 저 올기다. 선생님보다 이 사람아. 우리 그래. 시집 장가가면 잘 살기다 그죠? 꼭대기. 야 딸내미 시집 보내라. 아이고 예. 잘 하겠네 아이고 자. 농사 시집게. 벨실이 뭐 턴턴도 안 하고만은. 안 그래도 올 농사 조금 들면은 시집 보내려고 안 가요. 아이고 볶음대기는 참말로 좋고서. 아이고 올해도 태풍을 기대하면서 우리 벚구아리랑 신명나게 한번 불러보소. 아이고 예 그러지요. 용녀산에 뜨는 달은 우리 동네를 비추고 만어사에 저기 바다 복을 아이고 다 같이 해주세요. 서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마을 물에 가냐 물을 안고 놀고요 우리 집 전문기는 나를 안고 다 같이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연하로 영서는 꽃가 속에 있고요 산상고 산상고에 상남이 다 같이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너무 삼동 양양금에 나는
놓고 슬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막을 타는 총각발도 굴통굴통하고요 하늘에 가슴은 웅근웅근거려요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실렁실렁 인터넷 지혈을 달려 밤이면 이슬을 맞고 낮엔 태양받스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금실금실 자라나서 열매 한 마리 걸렸네 여기 다 같이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이고 여보게들 예 왔으니 풍차 먹고 하세 뭐 반대기야 오늘 어머니 좀 먹고 한참이 먹고 감자 삶았어 감자가 그래 아이고 맛있게 삶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 목도 마르고 여기 마라 안내 주래 아이고 저기 성님 막을 한잔 주소 아이고 성님 와야 아이고 올해는 다짐도 없고 너 농사 잘 되라 저기 이러면서 아이고 자네가 그게 아이고 나는 그런 거잘 못해요 성님 이런 거를 잘하니까 성님이 가서 빌어줬어 우리 딸도 시집 잘 가게 또 빌어줬어 뭐야 빌어줬구나 얼른 가서 농사 자세히 좀잘 밀어주소 빌어줬구나 얼른 가서 얼른 그래 가서 아이고 아이고 저 궁디절에가 잘 빌겠나 아이고 나도 한잔 줬어 나도 학생을 한다 우리 조상님께 오래 살면서 참만나면 저라고 강만나면 천천히 네가 흘러 큰 저를 살고 농사가 혹시 갈라리 익어가면 하늘에게 대통령이 되시고 오늘 저녁에 정답게 해주시고 우리 딸 이장님 잘 가게 나도 한잔 줬어. 먹겠습니다. 먹을 내가 보셔서 함께 들어와서 바다를 붙어서 장기 붙어서 들어와서 자 장기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전혀 부산에 그렇지 정장 붙듯이 주머니마다 복을 가득 담아 가시고 얼큰이 오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박수가 나와야 박수 올농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동네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아이고 그래 오늘 우리 대기자 잘 빌어주시길 얼마나 참 농사가 잘 되거든 아이고 손님아. 이거 왔으니. 잘 겁니다. 그래 아이고 나도 아니 그 보소 그 앵간 먹고 일도 못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디 막걸리고 반찬 바꿔야 아이가. 단상 막걸리게 일이 막걸리잖아 그래. 아이고 한잔 먹고 나면 속이 뻥 끓이네 나 다 밀고 왔어. 동상도 못 찾는다 말아 동상 여기 있네. 아이고 동상. 아이고 예수님 너희 나도
아이고 나 금방 한국 했으니. 아이고 칠복이 아버지는요. 칠복이 아버지. 아이고 노래 와요. 한번 갔어. 와요. 그래. 저 칠복이 어서 노래 한번 해라. 내 노래 안 근데 또 노래를 하네. 아이고 쌌어. 그러면요 내가 딱 할 테니까 나중에 누님들이 딱 하고 갔어. 이? 야. 공자님이 공이라고 불을 피해 농부들아 공이라 불러주고 아야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콩망에는 여자 공기 실룩실룩하고요. 작은 모습 가슴은 벌렁벌렁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일년 농사 지은콩을 장가보자. 인공전으로 콩콩은 다리. 얼씨구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북한건너 내려와서 동나를 받아서 김제라 백도 땅에 도망쳐간다 아야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한가수 동물에 짱역을 나가서 등산에 원전주던 크게 놀다 얼씨구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껄렁껄렁 그성으로 사게 내려가노라 빨리 하고 준비하자. 장은 당연은 그맛되어주고 얼씨구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막아주소 양장가비를 막아서 찔레꽃은 비늘하러 꽃가비는 마구소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60이 반대도처를 막아서 이국부정 원정부정 막아주소 아리랑 슬슬이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다 걸렸네 다 걸렸네 다 걸렸네
예, 수고했습니다. 아시고